안녕하십니까? 네, 신마루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한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근무 중 휴식이 필요하시거나 당분 보충을 하고 싶을 때 어디를 주로 이용하십니까? 근무 중이시라면 제가 봤을 때 휴게실 혹은 탕비실을 주로 이용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도로 위에서 그러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택배기사, 픽기사, 이동판매업을 주로 하시는 이동노동자 분들이십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분들에게 적절한 쉼터 제공을 통해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입지 선정을 주제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의 목차입니다. 분석 기호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분들은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군의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택배기사, 방문판매업, 배달기사 분들이 이 직군에 속하십니다. 이분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업 배달업 종사자 수는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새 35.1%가 증가하여 42만여 명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직업군 순위에서도 학교 교사를 앞선 16위로 나타나 현재 규모와 배달시장 규모와 종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 현황은 증가하는 현황에 비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휴식 시간과 휴식 장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OECD 2021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서울시 관내 택배 물동량 또한 27%가 증가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 내 8곳이라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중이지만 증가되는 이동노동자 규모에 비해 이동 대기 시간에 이용할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로 건물의 고층에 위치하다 보니 이동 노동자분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정성적인 이동 노동자분들의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입지 기준을 선정하였기에 입지 기준 또한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으로는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들 수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치군의 유후지에 컨테이너 등의 형태로 간이 쉼터를 설치하여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증가하는 이동노동자를 수용 가능하고 기존 쉼터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서울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입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분석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각각 이동노동자 유형별로 전처리를 수행하고 4가지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군집 분석 간의 유형별 2개 이상 겹친 행정동에 타겟 행정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동노동자 종사자 비율로 가중치를 부여해 상위 10개 행정동을 추출해 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동 단위 분석으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고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우선 입지 블럭을 선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 기법인 피미디안과 셋 커버링이라는 2가지 알고리즘을 모두 만족하는 블럭을 1순위, 한 가지 기법을 만족하는 블럭을 2순위로 최종 입지 블럭을 선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데이터는 총 10가지 데이터로 먼저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 지원방안 연구에서 업무 형태 차이로 이동수단, 활동지역 등이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 유형을 분류했고 간이 이동노동자 설치 운영계획 2021년 자료를 참고해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라는 점을 착안하여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가 나눈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각 4가지 직업 유형별 활동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의 특이 변수를 부여해주고 접근성 관련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공통 데이터로 유동인구와 거주인구 데이터를 수집해 주었으며 택배 유형은 CJ 택배 운행량 데이터를, 방문 유형은 교통시설 데이터, 배달 유형은 음식점 데이터, 퀵 유형은 집객시설 데이터를 각각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특이 변수를 선택한 기준에 있어서 택배와 배달 유형 같은 경우 그 데이터가 직관성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만 방문과 퀵 유형 같은 경우 저희가 선정하는 데 살짝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논문과 연구를 참고한 결과 저희가 방문 유형의 대리기사분들과 판매원분들을 포함하였는데 대리기사분들과 판매원분들이 공통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 그리고 판매원분들은 방문 업무 시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교통시설 데이터로 방문 유형에 추가하였고 퀵기사분들은 대기업이나 관공서 등이 밀집해 있는 중심지에서 일한다는 점을 착안해 집객시설 데이터를 퀵 유형에 선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행정동 코드를 기준으로 먼저 거주인구와 유동인구를
조인함으로써 공통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고, 각 유형별 특이 변수 데이터를 행정동별 개수로 합산해 유형별 데이터에 공통 데이터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총 4가지 군집 분석용 데이터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군집 분석을 진행한 이유는 유형별로 특이 변수가 두드러지는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공통되는 행정동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군집 분석 방법은 각각 K-means, K-means, 가우시안 분석, HK-means라는 4가지 군집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저희가 택배 유형을 기준으로 군집 분석 결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형별 특이 변수의 지표에 따라 각각의 클러스터 수를 지정해주고 4가지 기법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행이 각 특이 변수가 높게 나타난 군집으로 이 지점을 최적 타겟 클러스터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도식화하게 되면 보이시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타겟 군집 평균이 그의 군집 평균보다 택배량, 특별히 특이 변수에서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법을 택배 유형뿐만 아니라 배달, 퀵, 방문 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4가지 기법별 타겟 클러스터에 2번 이상 교집합된 행정동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후 4가지 유형의 합집합 행정동을 종합해 대상 행정동을 도출하였는데, 이 대상 행정동을 424개 행정동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최소 1.5배에서 최대 2.9배 이상 저희가 고려한 변수치들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 행정동 안에서 우선 행정동을 또 선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각 4개 각 유형별 특이 변수를 많은 순으로 랭킹을 매겨 서울시 이동노동자 종사자 비율을 기준으로 각 특이 변수의 가중치를 곱해 평균 랭크를 구했습니다. 보이는 결과가 이제 10가지 우선 행정동 순위이며, 이거를 도식화 또 시각화하게 되면 보이시는 위치로 고루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한된 예산 가운데 설치될 시설로 입지 선정을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MCLP라는 입지 선정 알고리즘을 진행하였고, 각각 P미디안과 셋 커버링이라는 세부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먼저 P미디안 같은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가 접근성이 높고 또 주차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돼야 된다는 매뉴얼에 기반하여 저희가 수집한 건물 좌표인 주차장, 집객시설, 음식점, 버스, 지하철역을 이용해 각각의 수요지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존 수집한 시설 좌표 중 주차장의 3배의 가중치를 부여 알고리즘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셋커버링 기법입니다. 저희가 도출해낸 행정동의 지역 경계도를 바탕으로 위경도 격자를 형성해 주어 모든 수집한 좌표에 대해 간격 50m 내에 포함되는 건물 좌표수, 여기서 건물 좌표수는 앞서 언급했듯 주차장, 음식점, 집객시설, 버스와 지하철역입니다. 수요 충족 그래프를 엘보 포인트를 기준으로 쉼터 개수를 먼저 선정해주고, 선정된 쉼터 개수에 대해 보이시는 조건 제한하에 수요가 최대화되는 좌표를 선정해 주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의 최종 입지 블럭 선정 화면입니다. 먼저 1순위로 여의도동입니다. 먼저 P미디안과 셋커버링이 겹치는 지역인 보라색 지역, 즉 여의도동 S-2 블럭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복합 상업지역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P미디안과 셋커버링 또한 빨간색과 초록색 블럭으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삼일동입니다. 역삼일동은 겹치는 블럭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P미디안과 셋커버링 각각의 블럭을 표시했을 때 2-37 블럭으로 복합 상업지역이 빨간색 지역으로 나타났고, W-12 지역으로 초록색 지역이 복합 상업지역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순위 면목본동입니다. 겹치는 지역이 면목본동 W-45 지역으로 블럭으로 중밀 주거 지역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P미디안과 셋커버링 또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입지 선정을 진행했을 때 주차장에 인접하게 보이는 블럭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려한 특이 변수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이 블럭으로 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총 3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이동노동자의 활동 지역 및 업무 활동을 고려했다는 점,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로 시설 운영의 접근성을 높인 점에서 접근성 향상을,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높은 강도로 일하는 이동노동자분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복지 향상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또 23년까지 서울시 내에서 25개 자치구 쉼터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부합하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효용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세 배달 내역,
또 퀵 운행량 등과 같은 직접적인 데이터가 부재했다는 점, 또 토지 자체의 문제와 지역 정책 등으로 인해 설립이 불가능한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점이 저희의 보완점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도로 위가 아닌 이동노동자분들 시각에서 이동노동자 가까이에서 이분들이 힘들 때 쉽게 찾아가 잠깐의 쉼을 할 수 있는 마루를 제안하는 쉼마루 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